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를 사퇴한 구강열 전 예비후보가 천창수 예비후보와 원팀을 구축했습니다. 보수에서도 이성걸 후보의 사퇴로 사실상 김주용 후보로 원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고 노욱희 교육감의 교육 철학을 잇는 새로운 진보 교육감이냐 아니면 보수 교육감의 탈환이냐가 최대 관점 포인트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연대를 이뤘습니다. 지난 9일 사퇴한 구강열 전 예비후보와 천창수 예비후보가 원팀을 구축했습니다. 두 후보는 고 노욱희 교육감의 당선 이후 변화된 울산 교육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구강열 전 예비후보는 천창수 후보 측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노욱희 교육감님 선거 때 이번에도 같은 직을 맡아달라고 해오셨습니다. 두 후보는 낡고 부패했던 과거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낡고 부패했던 과거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로 한 발 더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성걸 전 예비후보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하면서 김주홍 예비후보가 단일 주자로 나선 상태입니다. 보수 진영 역시 후보 단일화는 이루어졌고 이성걸 전 예비후보가 건강 회복 후 김주홍 후보 선대위에 얼마나 빨리 합류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동안 이 후보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셨던 이 후보의 선대위 관계자들과 지지자, 지지단체들도 저 김주홍과 원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진보 대 보수, 보수 대 진보 간 치열한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최근 치러진 두 차례 교육감 선거에서 울산 유권자들은 진보 성향의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진보 교육감의 탄생이냐, 보수 교육감의 탈환이냐가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지역 출신 김기현 국회의원이 당대표로 출범한 국민의힘 새 지도부에 박성민 의원이 전략기획부총장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직 인선을 통해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전략기획부총장은 원내외 전략을 담당하고 인사와 재정, 미디어 업무 등과 함께 사무총장이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박성민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략기획부총장은 당의 방향과 또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특히 이제 총선 같은 이런 큰 선거가 있을 때는 공천 관련한 이런 업무를 볼 텐데 아무튼 뭐 우리 연포탕 정신을 이어받아서 연대하고 포용하고 탕평하는 그야말로 원팀이 되는 그런 집권 여당이 되도록 일조를 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울산과 광주, 대구와 대전, 부산시의장이 공동으로 제출한 도심 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건의안은 전국 5개 도시에서 추진 중인 도심 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련 특별법은 2021년 5월 발의됐지만 2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이로 인해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KTX 역세권 복합 특화단지 일대와 혁신지구 일대 등 193만 제곱미터가 도심 융합특구로 지정됐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울산시가 태화강 위에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장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주제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부문은 공간과 시설물, 시각 매체 등 3개 부문이며 8월 29일부터 사흘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심사를 통해 9월 중으로 27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 1명에게는 500만 원, 금상은 2명에게 각 220만 원, 은상은 2명에게 각 10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됩니다.
울산시는 광범위한 디자인 계획보다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심사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울산대교와 접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대교와 접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 한 차례 인상된 이후 5년째 동결을 유지 중입니다. 울산시는 연포산 터널 구간 무료화로 울산시가 운영사 측에 보전해야 하는 부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연포산 터널 구간 통행량 증가로 향후 보전 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년 만에 생산직 신입사원을 뽑는 현대자동차의 채용 원서 접수가 지난 12일에 마감됐습니다. 채용 공고 첫날부터 서버가 마비되는 등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는데 업계에서는 2년 전 기아자동차 생산직 채용 경쟁률이던 500대 1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채용의 첫 관문인 서류 전형 원서 접수가 지난 12일 마감됐습니다. 업계에서는 400명을 뽑는 이번 채용에 최소 10만 명 이상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서류 접수 마감 직전 채용 공고 작성 가이드의 조회수가 30만 회를 넘긴 점을 들어 지원자가 30만 명을 넘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서류 마감 직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8만여 명이 지원했다는 지라시가 퍼졌지만 현대차는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경쟁률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사팀에서 오픈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2년 전 100명을 뽑는 기아자동차 생산직 채용에는 5만 명이 지원해 5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실시된 이번 현대차 생산직 채용은 시작 전부터 취업 시장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연봉과 복지 수준이 높아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일명 킹산직으로 불리는데 심지어 7급 공무원보다 낫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번 생산직 채용 지원자 가운데는 공무원과 교사, 공기업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는 이달 말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한 뒤 1, 2차 면접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이번 주부터 울산 지역 주요 기업들이 주총을 열고 경영권 확보와 사명 변경 등에 나섭니다. 오는 15일 삼성 SDI의 주총을 시작으로 17일에는 이사회 구성원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 고려아연 주총이 열립니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현대차의 주총이 열리며 28일에는 HD현대가 주총을 열고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사명을 각각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으로 바뀝니다. 롯데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도 오는 29일과 30일 각각 주총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 취약한 의료 서비스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과대학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영남권 공공의대를 울산에 유치하거나 유니스트의 공공의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 여야 정치권과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유치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울산 시민 1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울주군이 청량읍 윤리 문수IC 일대에 기후 대응 도시숲을 조성합니다. 울주군은 지난해 산림청이 주관한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동해고속도로 문수IC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로 국비 등 10억 원이 투입되며 고속도로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나무 등을 심어 1헥타르 규모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립신불산 자윤휴양림 상단지구가 동절기 폐쇄 기간을 마치고 다음 달 1일 개장합니다. 휴양림 상단지구에 위치한 1시간 걸어가는 휴양림은 휴양림 하단 주차장에서 상단지구 객실까지 2.3km 거리를 신불산 파레소 폭포 등 빼어난 자연경관을 만끽하며 걸어갈 수 있는 구간으로 휴양림 측에서는 고객들의 여유로운 걷기를 위해 짐 운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을 따라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달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집을 확인한 뒤 문에 귀를 대어보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관리사무소 CCTV와 도어락 비밀번호의 허점을 이용해 관리사무소와 다른 이웃집을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찾아보라, 알려보라, 물어보라 이 세 가지 의미를 합친 보라 우체통이 앞으로 북구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80대 할머니. 한겨울에도 밖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쓰던 할머니의 집에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북구청이 지난해부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북구청에서 조사한 위기가구는 모두 3천여 곳. 때문에 더 촘촘한 위기세대 발굴을 위해 보라 우체통 사업을 시행합니다. 긴급한 구호나 도움을 주기 위해 전화, 서면 직접 전달 등 여러 채널을 활용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모바일 보라 우체통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라 우체통은 스티커에 담겨있는 QR코드를 인식해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는 버스 정류장과 약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부착됩니다. 실제 보라 우체통을 통해 접수된 10명 중 2명이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망에서 한 발 멀어진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든든한 이웃이 필요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동구 특산물 용가자미의 해외 수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동구청은 어제 박주홍 동구청 경제환경국장과 송윤근 울산수협 경제상무, 김경대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울산지회장 등 8명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발족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추진협의체는 이달 중으로 푸강국제무역유한회사와 용가자미 해외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구청이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동구청은 이번 달 제한경쟁 형태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입찰해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동구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동구청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동구의 향후 노동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이 청년 창업과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점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청년 창업자를 발굴해 월 임차료 최대 80만 원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31일까지 남구 일자리 종합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남구에서 창업하는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 안전보안관인 어린이 안전 어벤져스를 운영합니다. 울산시는 울산 지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희망하는 학생들은 3월 13일부터 31일까지 울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 어벤져스는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위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 신고하고 안전문화 홍보 활동과 안전체험 등에 적극 동참하는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역 관계기관들과 청소년 유해약물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생 마약류 예방 사업에 나섭니다. 협의체는 교육청과 울산시, 경찰과 약사회, 남구와 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등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청소년 마약류 예방 합동 캠페인 등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울산시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